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노후, 이제 시작이다. 한때 모든 사람들이 늙어간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마치 죽음의 전주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덧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63세를 넘어서며 노후라는 단어가 별로 두렵지 않게 되었죠. 아니,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기회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요. 다들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늙은이의 변명. 내가 63세가 되던 해 친구들 몇 명이 모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고 말하며 의기양양하게 살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늙어간다. 몸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냐? 그 순간 나는 내 몸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죠. 늙어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늙는다는 이야기였다. 내 몸은 조금씩 쇠약해지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끊임없이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나이가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혜의 꽃이 피다. 그러던 중 내가 진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들었죠. 하지만 63세 이후 나는 경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야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지혜이지.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이미 겪어본 일이야 라며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조언이 별로 와 닿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내가 조언을 해주면 그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나이가 들므로써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건강이 뒷받침되는 삶. 그리고 나서 내 건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 그때서야 진짜로 와닿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가끔씩은 팔꿈치가 욱신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죠. 그리고 식습관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죠. 한때는 어차피 늙었는데 뭐 하며 대충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경험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매일매일 내 몸을 챙깁니다. 내 몸이 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활동, 나이를 뛰어넘다. 그렇게 내가 63세가 된 이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자 집에만 있으면
어느새 외로움이 찾아오고 삶의 활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행히 내가 참여한 봉사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들은 나의 경험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죠. 이제는 내 나이에 맞는 즐거움도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 삶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귀찮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사실 사회적 활동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다 보면 나이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또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내가 살아온 만큼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쫓겨서 살다 보니 그저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게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만족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63세나 되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전할 수 있다. 내가 63세가 되던 해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이미 퇴직하고 편하게 쉬자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TV를 보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곤 했죠.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나는 멈춰야만 할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를 자극했죠. 그동안 일하며 놓쳤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나만의 목표를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일을 했죠. 그때 깨달은 건 나도 아직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었죠.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내가 만든 함정이었다. 나는 내 나이에 맞는 도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이 든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는 단지 한 단계일 뿐 내 꿈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삶을 즐기는 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삶을 어떻게 즐기느냐입니다. 어느 날 나는 TV에서 유명한 배우가 행복은 내가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이 너무나 맞았죠. 젊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야 현재의 행복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 그게 바로 내가 63세 이후에 깨달은 큰 교훈이었어요. 나는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주변의 자연을 즐깁니다. 예전엔 그런 일상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간단한 취미 활동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고 내가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며 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 일을 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나는 그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63세가 되던 어느 날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죠. 내가 예전에는 주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는 충분히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가족 모임에서 웃고 떠드는 그 작은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유연함. 63세가 되면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마음의 유연함을 갖추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의 괴리감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을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쓸 때는 고작 문자만 보내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영화 예매를 하거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즐기고 있어요. 또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 내가 63세가 된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갔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전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려 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에 집중해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나니 이제는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무리하게 다그치지 않아요.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요. 자기애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실수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63세 이후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수 하나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실수는 오히려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실수를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실수를 통해 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며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합니다. 실수를 통해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실수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다. 63세가 되면서 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젊을 때는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무심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이나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할 때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꿈을 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가느라 내 꿈을 미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63세가 되면서 나는 자기만의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하느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다. 내가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학창 시절부터 그 꿈을 놓쳤었죠. 그런데 63세가 된 지금 나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왔던 꿈을 이제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자기만의 꿈을 꾸고 추구하는 일은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꿈을 추구하는 열정은 끝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63세 이후 나는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젊을 때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소중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나는 매일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지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함의 미학. 63세가 된 나는 단순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화려함이 불필요한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미니멀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내 집도 내 마음도 훨씬 더 깨끗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매일 복잡한 스케줄을 짜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책, 책 읽기, 좋아하는 음악 감상,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단순한 일들 속에서 나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63세 이후에도 나는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 덕분에 더 많은 기회가 내 앞에 열린다고 믿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은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었고 그 경험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요리 학원에 다니거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경험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성취감을 주는지 경험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63세가 되어가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지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운동을 통해 몸의 피로를 풀며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